제가 투자한 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진정하시고요. 어떻게 말씀하실 때마다 삐리삐리 효과음 나오게 하면 안 되나요? 투자 마스터들의 비결을 파헤치는 시간, 투자 마스터의 치트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희건입니다. 반갑습니다. 투마치는요, 투자와 관련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정보,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마스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권상품팀 이재곤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임님. 제가 최근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은행에 갔었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그런지 결국 가입을 못하고 왔어요.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시중금리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도 생각하시는 기대 수익률에 부합되지 못하는 요인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말도 마세요. 제 주식창 요즘 보면요, 진짜 파란비가 내리는데 이게 지금 주식인지 제 눈물인지 진짜 모를 정도라니까요. 주식 투자는 또 추가로 못하겠고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채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제가 들어보기는 했는데 익숙하지도 않고 저 같은 일반인이 좀 투자가 가능할지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오늘 채권의 기본 개념부터 투자하는 방법까지 포인트만 짚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확정이자부 증권과 기한부 증권이라는 것인데요. 확정이자부 증권이라는 것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다면 투자자가 받는 이자와 상환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을 샀을 때 확인했던 금리를 만기 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한부 증권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만기를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채권은 확정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만기 기간을 골라서 들어가면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채권을 발행한 곳에서 나에게 원금과 이자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 회사가 없어지거나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을 통해 원리금 지급 능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대출 받을 때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치 개인 신용등급처럼 발행사, 즉 법인도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에서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신용등급화합니다. 채권의 등급은 AAA부터 D등급까지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AAA부터 BBB까지는 투자등급, 그 아래는 투기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그 회사를 잘 몰라도 일단은 신용등급을 보고 이게 투자등급인지 투기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뭘 알면 좋을까요?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자 지급 방식입니다. 이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이표채. 채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만기에는 액면가 이자를 받고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할인채는 액면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채권을 사고 만기일에 액면 금액만큼 받는 방식으로 단기채나 기업보험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리채입니다.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만기일에 액면 금액과 복리이자를 모두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표채, 할인채가 그런 뜻이군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네요.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여기 엠팝에 들어가 봤더니 채권 단가가 1,100원인데 표면 이율이 연 4% 채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채권을 100만 원어치를 사면 100만 원에 대한 세전 연 4%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의 액면가 단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예로 들어본다면 삼성전자의 액면가는 100원인데 지금 삼성전자 한 주를 사려면 매매 가격이 7만 원 정도 되고 시세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액면, 매매 가격의 차이가 뭔지 어렴풋이 감이 왔죠? 다시 채권의 액면은 채권 한 장마다 겉면에 표시되어 있는 1만 원 등의 금액을 말하고 단가는 액면 1만 원당 매매 가격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액면가 1만 원에 대한 단가는 1만 원과 같을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이율은 액면 1만 원에 대한 연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만약 단가 1,100원인 채권을 100만 원어치 샀다면 채권의 수량으로 볼 수 있는 액면은 약 99만 원 정도가 되고 이 액면 99만 원에 대한 세전 연 4% 이자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표면 이율이 연 이자율이라는 것인데요. 분기마다 4번 이자가 나오는 채권이라면 1년 동안 1%씩 4번 받게 되십니다. 근데 여기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도 채권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유가증권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채권에는 만기가 있다는 성격과 다르게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는 영구채권입니다.
만기에 액면 금액 받고 끝나는 거라면서요. 그럼 만기가 없는 채권이면 제가 투자한 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진정하시고요.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지만 발행사에서 조기 상환이 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콜옵션이란 대사 주는 권리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채권이 조기 상환되면서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고 거래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콜옵션 기간은 주로 5년 콜, 10년 콜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발행사가 나 콜옵션 못한다 이러면 저 계속 돈 못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기준 국내 은행이나 금융지주들이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은 과거 원금 상각 및 이자 미지급이 되거나 콜 미행사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총 발행 규모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추후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대형사 및 증권사의 입찰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도와 평판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콜옵션을 행사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수많은 정보가 갑자기 이렇게 제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제가 점점 유식해지는 그런 기분이랄까? 요즘 신문기사에 완판이니 뭐니 이런 기사 많이 나오는데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그랬거든요. 최근 신종자본증권이 관심받는 이유는 지난 2월에 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이 세전 연 4%로 발행하면서 높은 고정금리 상품을 찾던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2월에 세전 연 2% 중후반에 발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신종자본증권의 금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게다가 발행사의 상당수가 안정성이 우수한 은행 지주사인데도 상대적으로 나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 그게 뭐예요? 저도 지금 당장 알려주세요. 2022년 2월 17일에 신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단순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5년 콜행사 기준 표면 이율이 연 4.1%로 발행하였는데 발행 당시 개인 투자 수익률이 은행 환산 기준으로 세전 연 3.7%였습니다. 이를 만기 1년 회사채와 비교하자면 첫 해의 1년 만기 회사채를 세전 연 2.3%로 투자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매년 57bp 높은 회사채에 재투자하여 5년 차에는 세전 연 4.58%까지 금리가 상승해야 신종자본증권 투자 수익률과 동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은 만큼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변제 순위가 일반 채권, 후순위 채권보다 열이합니다. 발행한 은행이 망하면 돌려받는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원금이 상각되거나 이자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입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총 자본 비율 4%, 기본 자본 비율 3%, 보통주 자본 비율 2.3% 미만인 경우 부실금융기관에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원금이 전액 상각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에 따른 적시시정 조치 또는 경영지도 비율 미준수 이벤트가 생기면 이자 지급 정지 조건의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삼성증권은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여러 가지 신종자본증권을 보유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채, 물가채, 공사채, 회사채 등 다양한 종류의 채권들도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서 투자 한번 해보세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이네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금리가 상승할 때는 채권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 인상 시기라는데 채권 투자 해도 될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단기금리는 경기 동행 성향이 강해서 기준금리 변동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반면에 중장기 금리는 경기 선행적인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될 때는 중장기 금리가 먼저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중장기 금리가 선반영된 시기에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상품은 좋은 투자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막 5년 막 이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 진짜 길어도 너무 길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좀 짧은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5년이 너무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기존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증권에서 이미 발행되어 거래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엠팝 및 지점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짧은 기간 동안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단기사채를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단기자금 조달을 목표로 발행돼서 만기가 3개월 미만입니다. 단기사채의 특징은 신용보강이 있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증권사나 우량한 회사에서 매입 약정이나 매입 확약을 하면서 안정성을 높여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소 투자액이 1억 원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금리 인상기에 확정금리로 인상분을 반영한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현재 세전연 2%대 A1 증권사 확약물이 있으며 그 외 등급별, 만기별 다양한 단기사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 이런 거 여태까지 나만 모르는 거야?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증권 지점에 방문하셔서 가입하실 수 있고 간편하게 삼성증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엠팝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엠팝에서는 금융상품, 채권, RP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자주 확인해 보세요. 와, 이 증권에서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많이 알려주세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 투마치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마스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